안녕하세요. 레쏘미입니다. 사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2월 말인데 사가에는 벌써 봄이 왔더라고요. 사가는 규슈 북서쪽에 위치한 현으로 과거 교역의 중심지이자 도자기 산지로 유명했던 일본의 작은 소도시입니다. 부산에서도 아주 가까운 위치예요. 사가는 정말 복잡한 것과는 거리가 먼 조용하고 평온해 보이는 시골 마을입니다. 차를 렌트해서 시골길을 달리고 쇼핑을 하고 바다도 보고 유람선도 타고 시장도 가고 도자기 마을에 가서 예쁜 컵도 사고 맛집도 가고 전망대도 가고 대욕장도 가고 시골이지만 또 있어야 할 것은 다 있어서 편안하면서도 재미있었던 2박 3일 여행이었습니다. 사가는 길이 한적해서 렌트카로 운전해서 다니기에도 부담이 적으니 꼭 차를 렌트해서 다니시는 거 추천드려요. 여행의 퀄리티가 정말 달라집니다. 영상 중간중간에 꿀팁들도 많이 있으니 영상 끝까지 재미있게 봐주세요. 사가로 가는 직항은 티웨이 항공이 있고 하루에 한 번 운행합니다. 항공료는 인당 23만 5천 원 정도로 다녀왔어요. 비행기 출발 시간이 오전 8시 10분이라서 집에서 새벽 4시 20분쯤에 출발했습니다. 모든 출국 절차를 마치고 출국장을 나와서 면세품을 찾고 서둘러 아침을 먹으러 왔습니다. 3시간이나 일찍 왔는데도 시간이 빠듯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쌀국수, 햄버거, 식성대로 4인 가족 아침을 먹습니다. 찌개가 둘 다 전반적으로 좀 달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트레인을 타고 내려와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당연히 함께 가는 여행이었는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입시를 거치고 각자의 스케줄이 중요한 성인이 되니 4인 가족 여행 날짜를 맞추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절대 싸우지 말자고 즐거운 여행이 되자고 다짐을 하고 출발했습니다.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일본에 도착했어요. 일본 사가 공항의 모습입니다. 공항이 진짜 엄청 작아요. 너무 작아서 뭘 찾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짐도 금방 찾아서 나왔어요. 일본 여행 때마다 따로 환전하지 않고 트래블 로그 카드로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출금해서 썼었는데 사가 공항에는 세븐일레븐이 없었어요. 비상금으로 조금 가져간 현금과 카드로 사용했고 나중에 세븐일레븐에서 출금했습니다. 공항에 오렌지 착즙 자판기가 있었는데 신기해서 사 먹었어요. 다니다 보니 이 자판기가 곳곳에 있더라고요. 가격은 보통 350엔이었는데 사가 돈키호테점에는 250엔이었어요. 신선한 오렌지를 바로 갈아서 만든 바로 그 맛입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이제 차를 렌트하러 갑니다. 공항을 나오면 바로 옆에 렌트카 회사가 있습니다. 사가공항 렌트카가 하루 1,000엔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이틀 48시간에 13,000엔으로 저렴하게 렌트할 수 있었어요. 국제면허증은 집 근처 가까운 경찰서에서 사진 한 장이랑 운전면허증을 가져가시면 1년 유효 면허증을 9,000원에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남편이 미리 예약한 오릭스 렌트카 창구로 갔어요. 서류에 사인을 하고 설명을 듣고 차를 받으러 갑니다. 차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촬영했어요. 직원분이 엄청 꼼꼼하시고 참 친절하셨습니다. 사가의 첫인상입니다. 한적하고 조용해서 마음이 편안한 시골길을 달려볼게요. 일본에서의 렌트카는 오키나와에 이어서 이번이 2번째인데요. 운전석 좌우가 바뀌어서 처음에는 좀 조심해야 하지만 반나절 정도가 지나면 적응이 돼서 할만합니다. 시골길이라 차도 별로 없고 워낙에 운전 매너가 좋아서 빵빵거리지도 않으니 렌트카 하셔서 다니시는 거 정말 추천드려요. 이번 여행에서 숙박은 1박은 다케오 온센에서 1박은 토요코인 사가에서 묵었습니다. 연박은 하지 않고 하루씩 묵었습니다. 차가 있으니 연박을 하지 않아도 그리 크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사가 시골길의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다케오 온센 방향으로 갑니다. 가는 길에 먼저 유메타운을 들러 점심과 쇼핑을 할 예정입니다. 유메타운에 도착했습니다.
내 사랑 칼디가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칼디에 오면 꼭 마셔줘야 하는 커피 시음 한 잔. 칼디의 대표 원두인 마일드 원두로 만든 달달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나니 노곤했던 정신이 확 맑아집니다. 아들내미 딸내미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브라우니도 사고 스프레드도 종류별로 샀어요. 작년에 기타큐슈 칼디에 갔을 때는 스프레드가 품절된 게 많아서 몇 개 못 샀었는데 이곳에는 종류별로 넉넉하게 있었습니다. 좁은 매장이지만 공간 활용을 잘해서 굉장히 많은 소스류와 제품들이 잘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마일드 드립백, 모카 드립백, 마일드 원두, 포션 타입 커피, 워터 드립 커피, 커피 좋아하는 남편 덕에 종류별로 많이 샀는데 이렇게 많이 사가도 금방 다 먹기는 합니다. 시카사 원액도 팔고 있었어요. 차슈 만들기 소스입니다. 맛도 좋고 전자레인지로 간편하게 차슈를 만들 수 있어서 인기가 많은 제품입니다. 탄산수에 타서 먹으면 너무 맛있는 레모네이드 원액도 샀어요. 유명한 행인두부도 있네요. 일단 점심을 먹고 쇼핑을 이어가기로 합니다. 뭘 먹을까 식당가를 둘러봤어요. 아브리 약한 회전초밥집 리뷰를 찾아보니 리뷰도 괜찮은 것 같아서 이 집으로 들어갔어요. 테이블에서 태블릿으로 주문을 하면 레일을 타고 초밥이 테이블로 오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좀 먹다 보니 회 퀄리티가 좀 안 좋다는 것을 알았어요. 연어초밥의 연어가 방건조 연어같이 수분이 너무 부족해 보이고 맛도 예상외로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배가 부르지는 않았지만 적당히 먹고 나왔습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입가심으로 커피 생각이 나서 바로 옆에 있는 스타벅스로 들어갔습니다. 스타벅스 직원분이 한국 아이돌 가수를 좋아한다며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K문화가 널리 인기가 있어서 저까지 혜택을 보게 되네요. 아들은 벚꽃 시즌 음료, 딸은 말차 라떼, 우리 부부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벚꽃 음료는 좀 기대 이하였고 말차 라떼는 맛있었고 커피는 평범했습니다. 역시 일본은 말차인가 봅니다. 온 김에 무인 양품과 GU에 살짝 둘러봤습니다. 한국에도 있어? 딸내미가 먹는다고 딸기 모찌 사고 GU에서는 990엔 주고 아들내미가 모자 하나를 샀습니다. 한쪽에 가차도 있었어요. 한국에는 없는 가차라며 아들내미가 몇 번 뽑았습니다. 결국 마음에 드는 거는 안 나왔다고 하네요. 유메타운 근처에 돈키호테가 있어서 온 김에 돈키호테도 갔습니다. 주차를 하고 들어가는데 오렌지 착즙 자판기가 보입니다. 다른 곳은 350엔인데 여긴 250엔이었어요. 나오는 길에 먹기로 하고 일단 들어갔습니다. 예전에 비해 우리나라 화장품 퀄리티가 많이 좋아져서 그런 건지 나이가 들어서 입맛도 취향도 바뀌어서 그러는 건지 저는 요즘에는 돈키호테에서는 살 게 별로 없더라고요. 아들내미 딸내미는 아주 신나게 쇼핑을 합니다. 과자 좋아하는 아들은 최애 과자인 자가비를 가장 많이 샀고 딸내미는 화장품 한가득이랑 젤리류를 많이 샀어요. 저는 저의 최애 아이스노미와 저지 푸딩을 샀습니다. 이제 3000년 된 농나무를 보러 닭개오 신사로 향합니다. 차도 별로 없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사가 시골길을 달립니다. (30분) 정도를 달려서 닭개오 신사에 도착했습니다. 운영시간이 오후 5시까지여서 입장을 못할까봐 서둘러 갔습니다. 다행히 입장이 가능했어요. 이제 3000년 된 농나무를 보러 갑니다. 가는 길에 쭉쭉 뻗은 대나무가 멋이 있네요.
와, 3,000년이 넘었다니. 어떻게 3,000년을 넘게 살아남았을까요? 예수님 이전부터 있었던 나무네요.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후딱 사진을 찍고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갑니다. 서둘러 봤던 다케오 신사의 전경을 마지막으로 찬찬히 눈에 담아보고 이제 다케오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다케오 도서관은 우리나라 코엑스에 있는 별마당 도서관의 모티브가 된 도서관입니다. 별마당 도서관보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뭔가 책 읽기에 더 좋은 편안한 느낌의 도서관이었어요. 만화책도 상당히 많이 진열되어 있었고 공부하는 중고생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1층에는 스타벅스와 함께 커피 마시며 책 읽으며 힐링하기에 좋아 보였어요. 우리는 체크인도 해야 하고 저녁도 먹어야 해서 1시간 정도만 머물다 나왔습니다. 센트럴 호텔 다케오 온센 스테이션 호텔에 체크인을 합니다. 룸을 2개 잡아서 아빠와 아들이 쓰고 저는 딸과 함께 묵었습니다. 이곳은 역 바로 앞이라 위치가 매우 좋고 조식도 괜찮고 대욕장도 있는데 가격이 착해서 인기가 많은 호텔입니다. 급하게 예약한 거라 마지막 남은 걸 예약했는데 방이 진짜 좁기는 했지만 어차피 잠만 잘 거라서 그럭저럭 하룻밤은 묵을만 했습니다. 전망은 별로입니다. 체크인을 하고 30분 쉬었다가 저녁을 먹으러 나섭니다. 호텔 바로 앞에 다케오 온센역이 있어요. 철도를 이용한다면 정말 좋은 위치입니다. 그런데 큰일 났네요. 이곳의 식당은 예약 없이는 식사 가능한 곳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사가에 가실 때는 꼭 미리 식당을 예약하고 가세요. 그러다가 한 라면집을 발견했는데 이곳은 예약 없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니 급한 대로 일단 들어갔는데 왠지 맛이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어 메뉴판도 있었습니다. 돈코츠 라멘, 차슈 라멘, 짬뽕, 볶음면, 군만두를 시켰어요. 웬일입니까? 메뉴가 다 맛있었어요. 군만두는 하나 더 시켜 먹었습니다. 기대 없이 들어갔던 곳이 맛이 좋으니 기분이 확 좋아지더라고요. 알고 보니 현지인 맛집이었고 가성비가 진짜 좋았습니다. 일본에 왔는데 편의점을 안 갈 수가 없죠. 배부르게 먹고 호텔로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생수와 음료수, 오하요 푸딩과 단골을 사서 들어왔어요. 호텔에서 주는 잠옷을 챙겨서 대욕장에서 목욕을 하고 푸딩과 단골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조식으로 둘째 날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곳 조식이 잘 나온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뭐 엄청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가격에 이 정도 조식이면 훌륭하다는 생각입니다. 일본 가정식 스타일로 꽤 먹을만했고 있을 건 다 있었어요. 오늘 첫 번째 일정은 일본의 3대 아침 시장 중에 하나인 가라스 요부코 아침 시장입니다. 가는 길에 어제 산 유명한 음료인 로이컬 밀크티와 미츠야 사이다를 마시며 갑니다. 맛있기는 하네요. 그런데 무거운데 막 쟁여서 사갈 정도는 아닙니다. 요부코 항은 오징어의 성지로 불리며 요즘 사가 여행의 필수 코스로 떠올랐는데요. 작은 항구와 일본 소도시 현지인들의 소박한 생활도 엿볼 수 있고 평화롭고 한적해서 좋은 곳입니다. 아침에만 열리는 시장으로 10시만 돼도 파장 분위기이니 일찍 서둘러서 가셔야 해요. 제가 방문했을 때는 일요일이어서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관광객보다는 현지인이 훨씬 많았어요. 주차도 좀 힘들었고 먹거리 줄도 꽤 길었습니다. 줄이 길기도 하지만 오징어 굽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줄이 빨리 줄어들지를 않아 더 오래 기다렸던 것 같아요. 남편은 주차를 하러 가고 아들과 딸은 오징어와 소라에 줄을 서 있고 저는 시장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시장은 생각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입니다. 오징어와 여러 반건조 생선들도 팔고 오징어 구이, 소라구이, 가리비구이, 오니기리, 꼬치 등 많은 먹거리도 팔고 또 추억의 과자를 파는 과자도 있었어요.
기다리면서 시식도 합니다. 사장님이 친절하셨어요. 오징어 구이 3개, 소라구이 3개, 관자구이 1개를 주문했는데 소라 하나를 서비스로 더 주셨어요. 이렇게 다 해서 4,500엔이었습니다. 다 구워지면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음료수도 사 먹을 수 있었어요. 맛은 오징어를 살짝 덜 익혀서 그런 건지 꽤 부드러운 맛이었고 조금은 싱거웠고 제 입에는 살짝 비렸는데 다른 식구들은 괜찮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조금 걸어서 요부코항으로 유람선을 타러 갑니다. 서로 사진도 찍어주며 걸어갑니다. 항구의 소박하고 한적한 모습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저 귀염귀염한 핑크색 배, 이카마루가 저희가 탈 배입니다. 배가 2종류가 있는데요. 2종류를 다 타면 할인이 됩니다. 저희는 그냥 할인 없이 배 하나만 탔습니다. (1인당) 2,000엔이고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시간이 딱 맞아서 바로 승선이 가능했어요. 배를 타고 나나치가마 주상절리를 보러 갑니다. 언제 또 요부코에서 배를 탈 수 있겠나 싶어서 배를 탔는데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아침 시장만 경험하고 갔다면 조금은 실망했을 것 같아요. 나나치 가마는 파도의 침식으로 생긴 7개의 주상 전리 동굴인데요. 배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에도 주상 전리가 있잖아요. 제주도와 비슷한 모습일지 어떨지 궁금했고 이곳은 배를 타고 주상절리 동굴 속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스웨터 하나만 입어도 되는 날씨였어요. 시원한 바닷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바람을 느꼈는데도 오히려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스킨스쿠버 팀을 만났어요. 서로 손을 흔들어 줍니다. 드디어 주상절리 동굴을 향해 갑니다. 저 위쪽에도 사람이 있네요. 바람이 심하게 불면 주상절리 아주 가까이에는 갈 수 없다고 들었는데 다행히 저희는 주상절리 아주 가까이 동굴 속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주상절리는 뜨거운 용암이 식으면서 수축해서 육각형이나 다각형 모양의 기둥으로 굳어진 것인데 마치 누군가 정교하게 조각을 해놓은 듯한 경이로운 모습입니다. 기념사진을 찍는데 주상절리에 맺힌 물방울들이 막 떨어졌어요. 이제 다시 항구로 돌아갑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실내로 들어왔어요. 평화로운 요부코항의 모습이 보입니다. 배꼽시계가 참 정확합니다. 배가 고파서 점심은 가라스의 명물 중 하나인 가라스 버거를 먹으러 갑니다. 저 위쪽으로 가라스 성이 보이네요. 가라스 버거 트럭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줄을 서서 주문을 합니다. 라이더도 많고 찾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스페셜 햄버거 3개와 햄 에그 햄버거 하나와 우리나라에는 없다는 생콜라 4개를 주문했습니다. 생콜라, 우리나라에는 없다니까 한번 먹어봤는데 큰 차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콜라 맛을 잘 모르나 봐요. 야외에서도 많이 드시던데 의자가 없어서 저희 가족은 차 안에서 먹었습니다. 엄청나게 특별한 맛은 아니지만 맛있게 먹었어요. 이제 가라스 전망대로 출발합니다. 오전에는 날씨가 엄청 좋았었는데 날씨가 갑자기 점점 흐려졌어요. 그래도 일단 전망대로 가봅니다. 주차장에 내려서 꽤 걸어가야 해요. 바람이 갑자기 많이 불면서 비가 한두 방울 내리다가 그쳤습니다. 2층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바다 앞에 방품림 단지가 크게 보이네요. 저 방품림 속 어딘가에 가라스버거 트럭이 있습니다. 1층 전망대로 내려갔어요. 구름이 꼈지만 그래도 전망이 잘 나오는 편입니다. 가라스 전경이 다 보이고 저 멀리 이온몰도 보이네요. 방품님들 사이에 가라스버거 트럭이 있었어. 도자기의 역사가 깊은 곳 사가에 왔으니 도자기 마을을 빼먹을 수 없지요. 이제 오카와치야마 도자기 마을로 출발합니다. 1시간 정도를 달려서 도자기 마을에 도착했어요. 주차를 하고 전시관을 먼저 쓱 둘러봤습니다. 이제 마을로 들어가 봅니다. 도자기 가게 몇 군데를 들어가 봤는데 결국 이곳 찻집에서 찻잔 세트를 사게 됩니다. 이곳이 예쁘기도 했고 가격도 괜찮아서 사게 됐어요. 잠시 둘러보실까요? (2월) 말인데 날씨가 따뜻하니 꽃도 많이 피었습니다. 벚꽃인지 매화인지 담장 너머 핀 꽃이 참 예쁘네요. 마을길 참 예쁘죠? 도자기 굽는 가마도 있네요. 이제 호텔 체크인도 하고 저녁도 먹으러 사가현으로 이동합니다. 어제 배불리 못 먹었던 스시를 먹기 위해 현지인 맛집 중 하나인 쿠라스시로 갔는데 대기가 1시간 반이라서 대기표를 뽑고 토요코인 사가로 체크인을 하러 갑니다. 어제 묵었던 닷게오 온센 호텔에 비하면 훨씬 넓습니다. 싱글 침대 2개로 되어 있어서 공간도 괜찮았고 깨끗했어요. 주차는 800엔의 비용이 들었고 조식은 어제보다는 별로였지만 주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다시 쿠라스시에 도착했습니다. 이것도 태블릿으로 주문을 하고 레일을 따라 스시가 오는 시스템입니다. 맥주 먹을 사람은 생맥주도 한 잔씩 먹었어요. 먹은 접시 5개당 가짜 하나를 뽑을 수가 있는데 계속 꽝이 나오다가 한 번 당첨이 됐습니다. 아들이 제일 재미있어 했어요. 스시가 정말 신선했고 가격도 너무나 착했습니다. 4인 가족 배부르게 먹었는데도 7만 원이 채 안 나왔어요.
줄이 그렇게 길었던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크림 브릴레 아이스크림을 사러 세븐일레븐 편의점으로 갑니다. 브릴레 아이스크림과 포카 삿포로 음료수와 생수를 사서 호텔로 들어왔어요. 세븐일레븐에서만 파는 크림 브릴레 아이스크림. 함께 모여서 브릴레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위에 달고나 맛의 설탕층이 있는데 이게 부드러운 아이스크림과 조화를 이루어서 정말 맛있어요. 꼭 드셔보세요. 호텔 조식으로 마지막 날 일정을 시작합니다. 조식이 훌륭하지는 않지만 바쁜 일정에 간단하게 먹기에 참 좋았어요. 사가에서 인천공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시간이 오전 10시 50분인데 렌트카 반납은 오전 9시 이후에 가능해서 시간이 부족할까봐 조금 걱정했는데요. 전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렌트카 주유를 만땅으로 하고 도착해보니 8시 30분 정도였어요. 어제 사둔 비타민 음료수 포카 삿포로를 마시니 기분 탓인가 피곤이 좀 가시는 느낌이 있었어요. 직원분이 출근하실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렌트카를 반납하고 바로 옆에 있는 사가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사가공항을 둘러봅니다. 저 계단에 킹덤 만화가 보이네요. 사가공항은 킹덤 전시회 중입니다. 일본은 지역별로 관광 상품을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공항 2층에는 규모는 작지만 쇼핑 공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역시 도자기의 도시답게 도자기가 많이 있었어요. 귀여운 키링도 많았고 선물용 과자도 많이 있네요. 입욕제와 소스류도 많았어요.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기념으로 귀여운 물잔 2개만 구입했습니다. 3층 출국장으로 올라가면 전망대와 레스토랑이 있어요. 전망대 창문에도 킹덤 만화로 되어 있네요. 킹덤 전시관에 들어가 봅니다. 춘추 전국시대 만화인 킹덤은 2006년부터 아직까지 연재 중이라고 하네요. 그 긴 시간 동안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출국장으로 향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남편이 깜빡하고 배낭에서 액체류 몇 가지를 수화물 짐으로 옮겨 싸지 않았었나 봅니다. 가족들을 챙기고 건사하느라 잊어버렸나 봐요. 호텔방을 따로 써서 각자 짐을 챙기다 보니 저도 못 챙겼네요. 보안 검색대에서 칼디에서 산 레모네이드와 스프레드를 빼앗겼습니다. 너무너무 아쉬웠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 화도 못 내고 여하튼 많이 아쉬웠어요. 조금 기다렸다가 비행기를 타러 갑니다. 이렇게 2박 3일 사가 가족여행 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조용하고 여유로운 도시 사가. 시골이지만 있을 것은 다 있는 사가. 한국인에게 친절한 사가 여행 추천드려요. 이왕이면 꼭 차를 렌트해서 다니시면 훨씬 좋으실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